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번에 걸쳐서 통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IMO, UN 산하기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IMO는 전 세계 물량 이동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인데 아마 거기가 위성도 관리하는 모양이죠. 북한 김광철 최신상의 이름으로, 최신 장관이죠, 우리로 말하면 IMO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통 최소한 20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8일에서 25일 사이에 시간은 아침 7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광명성이라고 하는 위성을 이제 지구 관측 위성으로 이제 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을 발사하면서 그 추진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4곳의 위험 지역을 자기들이 미리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로 비행기나 선박들이나 이런 것이 지나가지 않도록 4곳의 위험 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아마 신문에서들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한 곳을 빼고는 전부 우리 한국 근해의 3군데가 위험 지역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위성 가동 시간은 이제 4년간이다. 그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위성을 쏠 때는 이미 운행되고 있는 위성들이 있고 각 나라의 위성들의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지금 난리들이 났죠. 그런데 전혀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지금 답변을 하지 않아서 모두가 우왕설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했죠. 수소폭탄이라고 자기들은 했습니다. 근데 위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증폭 핵폭탄 실험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증폭 핵폭탄을 하려면은 삼중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만들기가 힘들 것이고 아마 소량을 수입을 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확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정말 캄캄한 동굴을 헤매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또 중요한 것은 이 위성 발표를 우다웨이는 육자회담의 중국 측 대표죠. 우다웨이가 방북 중인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은 점점 고립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고 오로지 핵과 이 미사일로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물밑에서 중국과 어떤 교감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도 현재 정황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한반도는 이 작은 지역에 4,000발 이상의 미사일이 서로를 조준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지역입니다. 물론 제정신으로 다 있으면 별일은 없겠지만은 실수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이 4,000발의 미사일은 사실은 남북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이 이렇다 저렇다 쟤들 말도 안 된다. 사고 칠 때마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말로만 떠들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한국 쪽에서는 이제는 남북한의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그리고 체제적으로 정리하고 정립을 해서 일관된 대북 정책을 가지고 북한과 관계해야 될 그런 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상황, 사건에 이렇게 대체하고 흥분했다 깔아앉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는 21세기를 우리 한국이 열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많은 사실은 정신적, 경제적 지출이 낭비가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북 관계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두말할 것도 없이 통일입니다. 100년 뒤에 되든 10,000년 뒤에 되든 어쨌든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이고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통일이라는 것이 확실해야지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간다고 하는 기본 정책이 서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현재로서는 이런 뚜렷한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대북 정책이 사실은 없죠. 대북 정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뭐가 대북 정책입니까? 그게 없죠. 그래서 한번 그냥 우리끼리라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 뭐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를 이번에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통일해야 된다. 이건 뭐 분명한 명제입니다. 첫째로는 통일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붕괴되면 안 됩니다. 붕괴되면 엄청난 혼란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이 서로의 이념이라든지 또 정체성이라든지 또 기본 구조 자체가 서로 타협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져 버리면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겉으로만. 그리고 그 후유증은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붕괴가 되고 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은 이 한국이 다 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예상했던 통일 비용과는 상관이 없는 훨씬 더 그것을 넘어서는 액수의 돈을 집어넣고도 통일 비용을 지불한 것의 절반의 효과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붕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우리 한국은 최소한 30년 퇴보합니다. 이 혼란 수습하는 동안에 발전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무역관계, 정치관계, 외교관계, 이 사회관계에서 이것을 회복하고 수습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될 것이며 그때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것인가? 그게 그런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혼란은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붕괴되면 안 되고 이 통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 통일이어야 됩니다. 흡수 통일, 그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 상대적인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양쪽이 직접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고 모든 가능성, 모든 부작용들을 진솔하게 서로 솔직하게 나눈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합의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합의 통일만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은 물론이죠. 한국이 그럼 거의 1억에 가까운 인구가 되면은 우리가 통일되면 영국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영토 면에서나 인구 면에서나.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 G7의 일원 정도의 위치에서 우리가 세계와 외교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순간부터 우리 한민족은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분단 민족이 아니고요. 이 과거 양대 세력, 소련과 미국 양대 세력에 의해서 억지로 분단되었던 민족이 우리 자신을 찾은 이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민족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죠. 영구 분단은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한 민족인데 같이 살아야지. 영구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원할 수 있는 것도 원해서는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미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80년 이전의 출생자들은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게 다수입니다. 80년 이후의 출생자들은 통일이 손해라면 통일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당위성을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번에 핵 문제도 4차 핵실험 끝나자마자 한국은 오로지 미국과 중국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이미 그 중국이 전승기념성 할 때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한국의 가장 정치 문제, 이게 지금 사대주의 시대도 아니고 말이 되는 말입니까? 거기에 또 참석하면 참석하는 거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들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관점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게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냐 하는 것은 논의에서 싹 빠지고 있고, 이 사드를 들으면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미국이 얼마나 좋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 핵 4차 실험이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나 태도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민족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당사자가 된 통일이 되어야지 이 육자회담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기대 있는 이 통일 방안, 남북 관계는 이제는 좀 한국 쪽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리 전쟁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이데올로기에 우리는 막대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보냐 보수냐를 따라서 한쪽은 종북, 한쪽은 반북, 현북, 막 북한 그러면 그냥 혐오성이 가득합니다. 또 이 뭐 아무리 세습을 하고 온갖 잘못을 다 해도 북한이 하면 다 감싸 안아줘야 된다는 종북,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있었습니까?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이데올로기로 이 한국은 정치 구조도 갈라져 있고 사회 구조도 갈라져 있고 심지어 교육 제도까지도 이 이데올로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 정치적, 민족적 손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통일 문제, 통일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번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중, 대러시아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제 미국과도 새로운 파트너 관계에 들어서야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된 우리 민족을 위한 이 외교와 정치적인 길과 자세에 우리가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